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기쁘시죠? 제가 지난주 이 시간 여기에서 잉글랜드의 축구 해설가가 크리스 셔튼이 우리 한국이 16강을 진출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약간 반응들이 좀 시큰둥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라는 거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제 일찍 자고 일어나서 축구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선수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16강 진출에 대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확률이 9%였습니다. 9%였는데 어떻게 100%를 채울 수가 있었는가? 인간은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있는데 사실 이 육신의 세계와 정신 세계가 어떤 데미지를 입었을 때 육신은 100% 원상복구가 힘듭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간에 뭐 간암이다 이러면 간 이식을 해야 될 때 똑같은 그 유전자와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야 되고 내가 O형인데 O형을 만나지 못하면은 혈액이 부족한 뭐 RH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복구할 수가 없지만 이 정신 세계는 손실을 받다 하더라도 데미지를 입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복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커튼을 걷으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손흥민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반드시 16강에 진출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 커튼을 걷었기 때문에 만약에 커튼을 걷지 않고 우리는 안 돼. 모두가 다 뭐 1%의 확률도 안 돼. 9%의 확률도 안 돼. 이렇게 낙관해 버리면은 그 커튼을 걷지 않으면 햇볕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햇볕이 들어와야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화재가 나서 산불이 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잿더미의 그 산이 과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한 줌의 재가 그름이 되어서 봄이 되면은 싹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은 손실을 보시고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내일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잿더미가 되어 있는 이 그 계좌에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주식시장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년 전망, 그죠? 내년 전망을 지금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고 계실 텐데 힘들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의 이제 이 기업 중에서 뭐 대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뭐 같이 맞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을 꼽자면은 삼성이죠, 그죠? 물론 뭐 현대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이 삼성에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경비를 50%를 줄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정권가에서도 인원을 감축하라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러면 이 삼성이 한 해에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큽니다. 거의 우리 1년 예산이 600조로 봤을 때 거의 한 120조 가량이 삼성에서 기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삼성에서 큰 대기업에서 이렇게 이제 50%에 대한 어떤 경비를 줄여라면은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상당히 많죠, 그죠? 여파가 크겠죠. 지금 당장 보면 이번에 그 건설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부도를 맞은 금액이 2천만 원이 없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 내년에는 과연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예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기가 쉬운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하나의 어떤 줄기의 테마는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뭐냐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관련한 부분인데, 이 리튬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의 차이에 따라서 종목들의 어떤 희비가 좀 엇갈립니다. 월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경동 인베스트먼트가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먼저 움직였던 뭐 금량이나 미래나노텍, 그다음에 하이드로, 그죠? 지금 뭐 경동 인베스트, 마그네틱스, 지금 이제 또 포스코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고, 지금 계속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요 부분은 어떤 특정 종목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전략보다는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패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종목들이 나올 때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전략들 한번 펼쳐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포스코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그날 월요일 날도 이제 포스코 엠텍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보면 1파를 지금 만들고 뭐 올선을 살짝 깨주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데, 지금 뭐 포스코 ICT, 포스코 스틸리온 요 삼형제가 이제 어떤 형태를 갖추면서 시장을 또 주도하는지 좀 다음 주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지만은 요즘은 또 약간 중국 시장이 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중국이 이 코로나와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다 보니까 이 너무 강한 이 봉쇄령,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백지 데모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제 전부 다 이제 인민들이 이 흰 종이를 들고, 그죠? 이 플랜카드에 어떤 글을 쓰지 않은 이제 무언의 어떤 그런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중국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봉쇄령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어떤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그 찰나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기대 심리에 의해서 그러면 좀 봉쇄령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어떻게 하지 않겠나는 그런 어떤 흐름에서 뭐 중국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 하면 거의 뭐 대부분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날 보면은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청담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뭐 큰 어떤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고 그냥 뭡니까 이제 이 백신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그 예방 접종에 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그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지금 현재 이제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대체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일정 그 흐름을 만들어 놨고 자기가 움직일 때가 되면은 또 이제 모양새를 갖추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과거에 보면은 뭐 이차안불이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 이번에는 좀 청담 글로벌이 좀 시장에서 좀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이제 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이 완화 조치가 좀 강화된다든지 좀 실마리가 풀리는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뭐 앞에서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리 인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파월의 그 얘기가 굉장히 완화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베이비 스텝까지도 뭐 얘기를 하고, 여튼 뭐 연말까지는 5%의 어떤 앞으로 5%의 어떤 상승률이긴 하지만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급등을 했죠, 그죠? 그 급등을 하는 속에서 그날 빛을 발했던 종목
종목들이 역시 또 리튬 관련한 월요일 날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뭐 포스코 ICT라든지 지금 보면은 포스코 스틸 리온이라든지 이런 이 종목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들이 방금 전에도 화장품도 그룹을 형성하고 리튬도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룹을 형성하고 얘들은 지금 보면은 같은 그룹인데 물론 이제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한국 노조에 뭐 탈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슈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룹을 형성했던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눈여겨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그 그룹이 전부 다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얘가 먼저 움직이면 또 얘가 움직일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룹이 형성됐다는 거는 테마주에서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화장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렇게 테마가 형성되는 거 지금 뭐 부잣집 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관심창에 두시고 이렇게 어느 종목이 움직이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좀 색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그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건설주들,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한가를 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동부건설이라든지 뭐 서한이라든지 지능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한가를 쳐줬는데 어제 보면은 목요일 날 상한가를 치고 금요일 날 어떤 흐름을 보면은 약간 의미가 없는. 그럼 결국 지금 시장은 어떻냐면은 물론 이제 지금 12월 2일 그죠? 우리 금투세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유예하느냐, 내년부터 실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이제 목요일 날 조금 약간 이제 그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는데 일단 지금 어제 보면은 12월 9일로 다시 조금 연기를 해놨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연기를 할 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단호한 어떤 결정이 나올 때는 그냥 결정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결정이 단번에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간의 어떤 연기가 될 때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인데 이 재테크라는 부분이 그렇게 어떤 세금 우리가 이제 그 정권사에서도 뭐 거래세를 내고 다 내지 않습니까? 이런 내는 속에서 또 그 수익금에 대한 어떤 소득세를 지불한다는 것이 이 재테크에 대한 어떤 의미가 좀 사라질 수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이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뭐 1,000만 원도 크고 100만 원도 크고 뭐 1억 단위도 크고 다 크겠지만은 정말 시장에서는 하루에 그 어떤 10조의 그 판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내가 돈이 없다고 다른 사람도 돈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몇백억, 몇천억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소득세를 낼 때 이 주식시장에 머무르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도 시장이 좋지 않은데 이제 이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쪽으로, 다른 재테크의 방향으로 뭐 쉽게 말하면 부동산도 갈 수가 있겠죠. 왜? 부동산이라는 지금 부동산이 많이 이제 가격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안전한 그런 부분으로 그 현금을 가지고 싼 가격을 사서 부동산을 이렇게 더블로 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괜찮은 재테크의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내려가 있지만 또 언젠가는 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지 상당히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떤 장세였고 그날 역시도 뭐냐면 재벌집 그 막내 아들입니까? 이제 이 부분이 처음에 레몽레인에서 코퍼스 코리아로 이제 MBT로 그다음에 타코 미디어로 뭐 이렇게 이제 그 대부분 보면 지표가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패턴인데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도 한 번 양봉을 만들고 또 하나 양봉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파동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지만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 웹스나 이지케어텍이나 SCM 생명과학이나 모두가 다 재료는 있지만
차트를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웹스 같은 경우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수처리 뭐 이런 관련한 종목인데 한번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보시면 전부 다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도 역시 이 종목도 네옴시티 관련한 뭐 사우디의 뭐 의료 마케팅 그리고 이제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급성 췌장암 뭐 이런 어떤 줄기세포 관련한 임상 이상 관련한 뭐 이런 얘기들이 드리지만은 이 세 종목 다가 내용은 전부 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냐면은 기술적인 흐름이 똑같다라는 것이 너무나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어떤 추세를 살려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짤막한 기술적 흐름 그리고 좀 눌림을 주다가 그 파동 길이를 조금 더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테마가 좀 이제 강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은 살살살 그렇게 움직이지만 이렇게 이제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보시는 뭐 그런 전략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주 움직였던 종목들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광고 잠깐 보시고 오늘 또 우리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실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차트 있잖아요, 차트.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차트를 볼 때 어떤 차트는 완만하게 움직이고 어떤 거는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파동에 따라서 다른데 자연미인 차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2% 오르고 3% 오르고 탁 정배열해서 천천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패턴인데 보통 이런 패턴들은 상승장에서 빛을 발휘하고 성형미인 차트라는 거는 뭐냐면 단기간에 이제 이런 자연미인 차트는 대부분 보면 약간 추세인데 한 뭐 최소한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더블이 나오거나 만 원짜리가 2만 원 나온다 해도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면은 이번에 있는 성형미인 차트 이거는 3만 원짜리가 6만 원 가는 게 2, 3일 만에 다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차이점이 어떤 차트가 자연미인 차트고 어떤 차트가 성형미인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상한가라는 겁니다. 상한가를 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자연미인 차트고 이제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고 다음 코너에 말씀을 드릴 텐데 성형미인 차트는 어떠냐면 단기간에 30% 이렇게 막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그런 종목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연미인 차트와 성형미인 차트를 이해하시기 전에 뭐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울 되면은 여러분들 그 절에 이제 그 스님들이 선방에 이제 많이 들어가셔서 이제 도를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큰 스님들이 뭐를 주느냐 하면은 화두를 준단 말이에요. 화두를. 그럼 그 화두는 왜 주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깨우치는데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지혜를 가져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화두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얼마 전 오래전에 보면 그 뭡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런 것 때문에 화두란 말이에요. 그 화두는 허망한 것을 버리고 지혜를 깨우치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자연미인 차트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혜의 차트라고 보면은 이 성형미인 차트 같은 경우는 약간 허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틀, 3일 만에
뭐 1,000만 원 했는데 3,000만 원이 되고 허망할 수가 있지만 주식 시장이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 뭐냐면 유토피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무조건 내가 이 시장에서 지혜가 있는 종목만 해야 되느냐? 자금이 많은 사람은 그죠?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2번을 자꾸 선호하는 이 2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 2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두가 허망할 수가 있지만 지혜를 깨우치라는 것이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주식 시장에서는 때로는 그죠? 내가 이제 어떤 고수익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유토피아 같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해 두시면은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세방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어느 구간에도 상한가를 친 적이 없습니다. 얘의 시발점은 어디냐면은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저점이 6월과 7월에 9,800원에 쌍바닥을 딱 나중에 한번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밑에서 쌍바닥을 딱 찍고 그러면 10,000원에서 12,000원, 3,000원에서 바로 30% 이상 급락을 시킨 이후에 밑에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 개월수가 따블을 만드는 이 개월수가 6개월에서 7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거를 매매를 하시면 이거 아마 어쩌면 미치고 폴짝 뛸 수도 있습니다. 예, 2% 오르고 이렇게 이런 식 이걸 과연 견디겠냐 이거죠. 이런 라인을. 그렇죠, 그죠? 또 대표적으로 하나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우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보면은 앞에 당겨 보시면은 6월 달이 저점입니다. 거기가 한 9,700원 가량 되는 이런 저점인데 역시 이 종목도 여기서 각을 세운 여기서부터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개인들이 잘 못 들어가죠. 단기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꾸준히 사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됐는데 역시 여기도 이 2배의 어떤 상승을 보이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6개월, 7개월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모두가 다 그런 이런 패턴의 종목이 나오면은 전부 다 1,000만 원 던져놨고 6개월 기다려갖고 2,000만 원, 3,000만 원 되지만 이런 종목들은 흔치가 않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절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은 아 그래 내가 여기 사가지고 여기까지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근데 최근에 이 코론 글로벌 우선주입니다. 보통 우선주들은 이게 사실 거래량도 얼마 안 됩니다.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가는데 2배, 3배가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4일 걸렸습니다. 4일. 그러니까 방금 전에 2배 가는데 6개월, 7개월 걸렸다면은 얘는 어떻느냐? 더블 가는데 물론 이제 이런 매매들은 거래량이라든지 뭐 그럼 코론 글로벌 우가 왜 갔느냐? 이유 없어요. 그냥 이제 그 네옴시티 뭐 코론 글로벌 움직이면서 뭐 네옴시티에 관련돼 있는 뭐 이렇게 뭐 MOU를 뭐 체결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지금 이 코론 글로벌 우가 움직일 때 우선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뭐 또 신풍제약 우도 움직이고 이랬는데 아마 시장에서 이 우선주를 움직이는 누군가가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주를 좀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시장 색깔이 살짝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뭐 이제 하한가를 맞는 있던 흐름을 갖췄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연미인 차트, 그래서 물론 저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 투자 금액이 조금 한정돼 있으신 분들은 저런 투자 매매 방법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자꾸 연구해야 되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계속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이거 지난주에 이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인데 제가 이제 항상 여기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은 거의 대부분 월요일 날 파동이 다 나옵니다. 월요일 저점, 월요일 고점. 제가 이제 빨리빨리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지금 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들도 역시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될 수가 있냐면은 뭐 이런 수익 구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약간 뭐 허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종목들을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사실 이 우리 조선 시대에도 대릴 사회제가 있었고 지금 보면은 꼭 여성들만 결혼해서 이렇게 시집에서 이렇게 뭐 시집살이를 하고 이게 아니고요. 두 개 다 봤을 때 우리 그 5만 원짜리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나옵니까? 신사임당이 나오죠, 그죠? 자, 그분이 그 딸만 5명이 있는 중에서 셋째 딸이었답니다. 셋째 딸이었는데 그 결혼을 이제 그 여러분들 신사임당의 남편 이름이 이원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좀 마음에 안 드는 뭐 남편이 이래 있을 때 이 원수 같은 사람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사임당의 남편의 이름을 따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이 대릴 사이로 들어갔거든요. 신사임당의 남편이 이 원수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대릴 사이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죠?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 신사임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으면 절대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신사임당 죽자마자 바로 이렇게 막 재혼을 했잖아요. 그 신사임당이 죽었던 그 이유도 합병이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원수라는 사람이 그죠? 남편이 왜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지금 시집살이를 하고 계시는 며느리 분들도 지금 보면은 왜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떠냐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그 배우자와 사는 것하고 다른 가족과 이렇게 같이 사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하느냐면은 주식도 자꾸 가지고 있고 머무르게 되면은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은 왜? 이런 종목은 순간적으로 그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그죠? 그때 빛을 발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은 그날 당장은 수익 구조가 1%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빠져나오고 나면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 추세를 다 끌고 가는 거는 6개월, 7개월이 걸리지만 이런 거는 단시간에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나는 것들은 우리가 치고 빠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집살이 하시는 분이나 그 뭡니까 그 처가살이 하시는 분들은 빨리 치고 빠져야 나중에 관계가 좋아지지. 너무 머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이 우리 생활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 종목들은 어떻게 이제 보셔야 되냐면은 금요일 날도 뭐 인동 첨단 소재 뭐 130조 뭐 투자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대공업 막 퍼스텍은 막 바로 상한가 찍었다가 그죠 풀리고 막 이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현대공업인데 요런 트레이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에도 좀 오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약간 며칠간이지만 추세를 보면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의 형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얘는 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면은 200일선을 뚫었단 말이에요. 뚫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짱대 양봉을 뚫었던 애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200일선이 뚫지를 못했어요. 뚫지를 못하면 어떠냐면 이 뚫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못 뚫을 때는 여기서 뻐적뻐적거리지만은 얘는 이렇게 뚫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보면은 비피도 같은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짱대 양봉을 뻗어놨고 도지, 그죠? 여기 도지로 두 번 한번 싹 눌리고 한번 짱대 양봉을 당긴 이런 어떤 차트가 있고 다음날 또 한 번 더 당긴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유사 패턴이란 말이에요. 유사.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선수들의
한계, 그림의 한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면은 무조건 요런 어떤 라인에서 만약에 이렇게 월요일날 제 얘기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팍 당길 수가 있어. 비피도처럼. 그럼 당기면은 또 분봉을 보고 여기서 눌리지 않고 바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거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좀 눌려주면은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영풍정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영권 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경영권 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영풍정밀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5일선 기준으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죠. 이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두 박자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떻다고 했어요. 장중 트레이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양봉을 계속 켜면은 또 언젠가는 음봉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불안해서 못 하는데요. 이 양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장중 조정으로 계속 끝이 나는 거거든요. 장중 조정, 장중 조정. 그러면 사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세방이라는 종목은 한 달 동안 양봉을 켰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한 20개 정도?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 밑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9,000원에서 여기 10,000원 올라올 때 앞에 보시면 차트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은 양봉을 20개를 켰습니다. 그럼 결국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양봉을 지금 요즘은 그 양봉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 가는 종목은 계속 양봉을 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을 이렇게 켜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단 이 양봉을 계속 켜다가 음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봉을 음봉이 떨어지고 다음날 이 양봉을 못 켜주면은 반드시 거야 된다는 건데 얘도 지금 어떠냐면 이 경영권 분쟁이 지금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눌려주면은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해서 그죠. 이제 얘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은 좀 1월 달에 있을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한 선익 시스템, 그죠? 금요일 날 또 움직였죠. 또 그 덱스터, 그죠? 덱스터 지금 나중에도 말씀드릴 덱스터, MP 지금 보면은 또 가온 미디어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익 같은 선익 시스템 물론 뭐 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지만 걔들은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면은 좀 단기적으로 치고받고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단기적으로 잘 안 해줘요. 왜? 아침에 떠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 패턴이 어떠냐면 아침에 떠서 파동을 다 그리고 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봉 분봉 파동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밀리고 나서 또 한 번에 파동을 또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아침에 파동 나고 나면 걔는 다시 파동 나기가 힘들고 10시나 11시나 12시, 1시에 원탑으로 쫙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파동을 일본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 파동을 따라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파동은 딱 보시고 아 이게 지금 5%대다. 이제 저가 종목과 조금 중저가 종목에 따라서 다른데 저가 종목은 뭐 10%, 15%, 좀 약간 고가 종목은 뭐 저가 종목은 한 20%까지 당길 수가 있는데 그 받던 시점이 10%라도 또 한 10% 정도는 더 당길 수가 있는데 좀 중저가 종목 이런 종목들은 5%에 받다면 한 10%에서 15%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금절 같은 경우는 탑 머터리얼 같은 경우 보면은 조금 전에도 이제 뒤편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시간이 아침에 파동을 만들고 한 30분 정도 지지를 하다가 거기서부터 10시에서 11시부터 쫙 당겼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즘 이 가온 미디어 같은 이런 애들도 지금 시간에도 뭐 상승을 하고 이제 어떤 패턴들을 갖췄는데 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공업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뭐예요? 이 200일선을 못 뚫었잖아요. 전부 다 지금 패턴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오는 게. 선수들이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데 그중에서도 재료가 조금 있으면 더 가고 재료가 없이 그러면은 그냥
일일천하가 된단 말이에요. 하루에 그냥 끝나버리는 흐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이게 눌림을 잘 안 주고 한 번 더 당긴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퍼스텍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인동, 첨단, 이 지금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얘는 여기 상한가를 한번 찍고 흘렀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다시 이거 치고 나가기는 힘들어요. 현대공업이라든지 가온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잘하면은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떠냐면은 너무 분출을 했기 때문에 한번 휴식기가 조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자리에서 보라고 하느냐면 저런 데서 밑꼬리를 잘 잡아도 10%의 상승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늘 그날 움직이는 그 1분봉의 그 흐름을 보고 정배열, 항상 정배열, 치고 올라오는 정배열, 이걸 보고 빨리빨리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만 조금 투자 금액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밀릴 때, 올라갈 때 사면 안 되겠죠. 밀릴 때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전략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테마가 됐단 말이에요. 테마가 됐기 때문에. 자, 지금 마인드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거든요. 지금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아마 1월 달을 메울 수 있는 어떤 테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정배열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는 뭐 선익 시스템이다 이런 애들이 가고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종목들의 흐름이 다 이런 흐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가 1월 달을 좀 주도하게 되면은 2차 전지 리튬하고 리튬도 그냥 죽는다고 바로 그냥 팍 이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이제 이 메타버스가 하나의 어떤 축을 만들어서 테마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상승 종목들을 주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하이드로 리튬 같은 그런 경우 뭐 제가 드리고도 50% 이상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드리면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부 다 이런 종목들을 하면 리스크가 덜하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덜하고 오늘 어떤 배운 차트에서 약간 추세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손실을, 만약에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덜 손실을 보고 수익이 난다면은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테마가 되어야 되고, 그죠? 기술적인 어떤 흐름이 잡혀야 되고, 이렇게 그 선수들이 좀 입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탑 머트리얼인데 얘는 지금 뭐냐 2차 전지거든요. 얘 신규 종목이란 말이에요. 얘 신규 종목인데 제가 항상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종목의 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지금 어떠냐면 4만 원짜리 종목인데도 거의 5만 원짜리 종목인데도 이 끼가 4만 원에서 주당 뭐 만 원 가는 거는 쉽게 그냥 확 땡겨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종목의 끼인데 이 차트가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이어서 그렇지 지금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딱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신규 종목은 반드시 얘가 지금 보세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월세를 깨면은 던져야 된다. 그죠? 이 탑 머트리얼지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깨고 나서 다시 산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이 비쌀 때 이럴 때 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깨가지고 지금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됐지만 얘가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 신규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기술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느냐면은 신규 이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표를 보는 거는 뭐예요? 지나간 걸 보잖아요. 그죠? 지나간 걸 보고 후행성을 본단 말이에요. 지나간 걸 보면서 아 지난번에 얘들이 요렇게 됐을 때는 아 요렇게 됐구나. 그러면 요렇게 됐을 때는 또 요렇게 파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규 종목은 뭐예요? 말 그대로 너무 짧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흘러온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이 짧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갈 때 항상 비쌀 때 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규 종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간 역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밀렸다 하더라도 그래 너가 어느 정도 밀리고 나면 아 나중에 이런 그림을 그리겠지 이렇게 모양이 갖춰지지만 이 신규 종목이라는 거는 끝도 한도 없이 재수 없으면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쌀 때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이 탑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냐면
2차 전지란 말이에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을 예를 들어서 요 라인에서 5일선에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 어떤 구조를 잡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뭡니까? 5일선은 딱 잘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지금 어떻느냐? 이날 상당히 분출을 했단 말이에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나 돈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과서대로 얘기하면. 그죠? 매도라고 얘기하지만은 요즘은 이 윗꼬리가 달린다고 모두가 매도가 아닙니다. 그럼 이 윗꼬리가 달렸다고 이런 패턴도 나올 수 있고 이 윗꼬리가 달려도 이렇게 해서 이런 패턴도 나올 수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 왜 윗꼬리가 달리느냐면은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은 누가 움직이느냐면 세력도 움직이지만 개인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이 세력들이 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거래소보다도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물량을 매집하는 겁니다. 왜? 코스닥 시장에는 개인들이 거의 뭐 90%가 개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뺏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자리는 무조건 세력이 파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요즘은 손 큰 개인들도 많고 트레이딩을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은 과거에는 그죠? 이제 뭐 한 코로나 오고 나서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눌림목 매매라든지 뭐 지표를 보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안 맞다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전부 다 밀려 있는 거 불쑥 이리 올라와서 그 분봉이 들어갈 수 없게끔 언제든지 수도할 수 있거든. 정배를 딱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5%에 딱 봤다, 10%에 봤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거를 보면 안 사면은 쭉 당겨서 20%까지 가고 어떤 거는 3%, 5% 샀는데도 그냥 쿡 구부러지고 것이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수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당길 때 개인들이 막 달라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팍 쏟아버리잖아요. 이제 그 팍 쏟아버리는 그게 요즘은 조금 진정이 됐더라고. 왜?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팍 쏟는 거를 아니까 이제 개인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안 들어오면 재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은 개인들의 그 주머니에서 수익을 만드는데 개인들이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어떤 흐름도 잘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딱 이 5일선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든 간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마지막 그 47,000 얼마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하다못해 뭐 여기서 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5만 원까지는 충분한 파동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흐름이 어떻게 갖춰지는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규주 QR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QRT 같은 경우도 신규 종목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방금 전에도 탑 머티리얼 왜 신규 종목을 이렇게 가져오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규 종목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깨끗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신선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왜 그 종목들이 앞에 파동을 이래 만들었던 종목들이 밀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전부 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 고점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파동을 한번 냈습니다. 200일선 쫙 있는데 다 밀고 바닥에서 저 밑에 한 10,000원짜리가 지금 한 2,000원 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종목들이 왜 이렇게 지난번에 10,000원을 갔던 그 앞에 고점을 벗기지 못하고 그냥 밑에서 상한가 한번 빵 때려도 팔 사람이 있습니까? 10,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대인데 그 상한가 때려봐야 2,300원, 뭐 2,500원밖에 안 되는데 누가 팔겠느냐고. 그런 종목만 전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서 너무 많이 감해두기 때문에 팔 사람도 없고 당겨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매물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뚫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신규 종목들은 이 앞에 지금 매물대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예를 들자면 그냥 뭐 따발총 한 몇 발 이래 쏘면은 막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매물대가 강한 거는 탱크 와가지고 막 완전 핵폭탄을 터트려야 앞에 매물대가
뚫어진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과연 그 돈을 많이 부어가지고 그만큼 하겠느냐 이거죠. 그 시장에서 개인들이 지금 그만큼 따라가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던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게 신규 종목들을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럼 이 QRT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보면은 주식수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보면은 신규 종목들은 막 300만 주, 400만 주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 되다 보면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다가 이네들은 맨날 이슈가 뭐예요? 주식수가 작은 애들은. 물론 이제 주식수가 작은 애들이 무상증자 어떤 이슈를 끄집어내고 나면은 전부 다 뭐 고통스럽게 다 꺼지지만은 그렇게 이제 기대 심리, 뭐든지 기대 심리로 피코그램도 그랬잖아요. 기대 심리로 올려갔다가 이렇게 쳐박았다가 결국 무상증자였고 또 완전히 그죠?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의도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리콤인데 이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한동훈 관련한 종목 오파스넷하고 노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파스넷을 제가 그때 얼마에 말씀드렸냐 6천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한 10,000원가 있거든요. 이 오리콤도 보면은 그때도 지금 제가 이제 오파스넷을 말씀드릴 때가 막 요 정도 이래 돼가지고 여기서 지지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패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오리콤 같은 경우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대선주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지금 인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죠? 지금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야권 쪽에서는 좀 이낙연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지금 여권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가요? 그분과 관련되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 하나의 어떤 시장에서의 테마고, 그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요. 지금 메타버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 메타버스가 뭐냐면은 이제 1월 달에 이제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거예요.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요즘 요런 패턴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끊고 나면은 이게 처박느냐 하면 안 처박는다고요. 또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해서 또 어떻습니까? 또 여기서 또 단봉으로 요걸 뚫기까지 요런 어떤 과정을 요렇게 이렇게 거치고 또 한 단계 올라서고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한 며칠 있다가 한 단계 레벨업하고 또 요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요즘 패턴이 유행하는 패턴이니까 요걸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이 파동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쥐라는 동물 있잖아요. 쥐라는 동물은 10차원 세계를 봅니다. 얘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먼 길 항해를 하는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들이 그 배 안에 쥐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쥐는 이제 10차원 세계를 보죠. 근데 그 10차원 세계를 보는 쥐가 왜 예쁘게 담겨져 있는 접시에 있는 쥐약을 먹고 죽느냐? 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1번 그날 일진이 안 좋아서 2번 하늘이 벌 주려고 그죠? 또 3번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몰라서 죽는다고 보거든요. 그 쥐약을 먹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파동이라는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쥐약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주식시장에서 유사하게 움직이는 이 파동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잘 배워서 그죠? 반드시 꿈을 실현하는 그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손흥민이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